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장애계 단체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통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복지부는 26억 원을 제출했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18억 원을 삭감, 8억 원만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 등을 즉시 중단하고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하였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채택하여서 당당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책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통해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중복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은 임산 또는 출산 등 비용 지원을 통해서 모성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여성가족부는 어울림센터라고 하죠. 인권 신장, 권위 공호, 역량 강화, 또 폭력 방지, 또 차별 철폐 등 포괄적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중복입니까? 한편 이들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축소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의지와 책임을 철저히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서적 폭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 피해 학생 부모는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아이들과 일명 체포놀이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보복 폭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보다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과 가해 응답률도 높았고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스토킹 같은 정서적 폭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눌리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우울감이 향상된다거나. 정부는 초등학교 폭력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받는 스쿨 닥터를 배치해 위기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1 교사 멘토링을 통해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임교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차원에서 승진 가산점도 부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빈곤 노인층이 국내 2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간의 소득 격차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년 가구 간에도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가구주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벌면 고소득 노인 가구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벌 경우 저소득 노인 가구로 분류했는데 소득이 높은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80만 원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의 평균보다 9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저소득 노인 가구는 약 200만 가구로 전체 고령 가구의 54%를 차지한 반면 고소득 노인 가구는 고령 가구의 6.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 8년 사이 소득이 높은 노인 가구와 낮은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소득을 올린 노인 가구의 소득은 2006년 448만 원에서 지난해 580만 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저소득 노인 가구의 소득은 51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격차는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하면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뺀 저소득 노인 가구의 순수 월 평균 소득은 2006년 39만 원에서 지난해 33만 원으로 연평균 2.1% 줄었습니다. 반면 고소득 노인 가구의 경우 연평균 1.9% 증가해 둘 간의 격차는 13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연금 제도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식사를 강요하고 혼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어린이집 대표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보육교사의 훈육 방법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평가 인증 취소는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눈 각막에 염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각막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과 총 진료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남녀 격차가 3배 가까이 커졌는데 병원 관계자는 젊은 여성의 경우 서클렌즈와 콘택트 렌즈 사용률이 높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눈 위생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 고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12%가량이 당뇨병 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뇨병의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약 24%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혹은 잠재적 당뇨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생활 습관이 서구화하면서 비만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당뇨병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어린 자녀 두신 분들 학교 주변에 찻길이 있으면 행여 사고나 나지 않을까 늘 걱정이실 텐데요. 경기도가 5달에 걸친 통학길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2달 전만 해도 한 개 차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거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이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직선도로에서 곡선으로 변하자 과속 차량도 줄었습니다. 양쪽에 주정차되어 있는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차로부터 위험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신호체계를 고쳤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설정됐던 신호등은 어린이 보행 기준에 맞춰 시간을 늘리고 한 번에 건널 수 있도록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달간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길 안전실태 조사를 한 데 따른 조치로 1,482건의 위험 요소를 없앴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 개선이 가장 많았고 CCTV와 신호체계, 주정차 위반 등 2,341개의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63%가량의 즉시 해결한 겁니다. 교육청과 경찰서, 시군 등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이 쉽지 않았던 문제를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마리를 푼 게 주요했습니다. 학교마다 녹색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지적하고 문제점 제기한 것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즉각 반영되고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학교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 해결되지 않는 859건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고 나아가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대한민국 한가족 미술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2015 제10회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우표대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표대전은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 한마음 나라사랑, 자녀는 나라의 미래라는 3가지 주제로 지난 6월 20일까지 공모된 우표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우표대전에는 132명의 한국 작가와 256명의 학생 우표가 전시됐으며 각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김부자 대한미협 이사장은 우표대전이 작가들은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예술 창작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2015년 제1회 행복 나눔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에는 세월호 사고와 부산 수해 피해자 등의 꾸준한 기부 활동을 펼쳐온 배우 박혜진 씨 등 40명이 선정됐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서울시 SH공사는 지난달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주거급여 전담 상담을 위한 SH콜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8회 한강 어울림 래프팅 대회가 11일 한강 시민공원 수중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400명이 참가합니다. 대회는 잠실대교 남단 수변지역 1km를 왕복해 돌아오는 경기로 진행되며 이 밖에도 야외 풀장, 패들보트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가 오는 12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 나비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다가오는 광복 70주년과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이해 개최하는 것으로 노래 공연과 유공자 표창, 평화 퍼포먼스 등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은평병원은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은평 외국인 근로자센터와 함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크레파스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은평병원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2015년 신규 사업인 우리 가족을 부탁해 참여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수 척수장애인과 보호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심리상담과 보호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소식을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제4회 희망온돌 체험 수기 및 나눔 활동 사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희망온돌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고자 실시하는 공모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에서는 나의 재능으로 모든 아이들을 돕는 신나는 세상 만들기 올키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함께 걷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 감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함께 걷는 아이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차별에 노출돼 왔습니다.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는커녕 취업의 문은 닫힌 채로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 여성장애인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